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놀란 거는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350도, 물론 이제 몇 빠졌지만 이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 저는 딱 한 명 아는데요. 350명씩은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대부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택이나 오피스에 한정되어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는 뭐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그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서비스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원래는 세 번째였어야 되는데 네 번째 좀 늦게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대학원 분석가 10기이고 서울벤처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천안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사렛대 경인교수인 이영임 씨입니다. 오늘도 수업이 있어서 좀 늦게 출발하시느라고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제가 발표를 네 번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지광용 씨께서는 최광용 박사가 원래 세 번째인 줄 알고 있다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였다가 세 번째 발표를 하셔서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번째 발표하신 이영임 박사는 아주 시사적인 주제입니다. 4.1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PPT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중국에 좀 출장을 갔다 오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갔다 와서 해야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여독이 남아가지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부득이 PPT로 전환해가지고 핵심되는 내용만 줄을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 제목은 원룸 선호도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국회 도서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치면은 언제든지 다운받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학위 논문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고 또 되게 딱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럼이지만은 너무 그렇게 되면 다 조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한 어떤 귀에 들어오는 그 인식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논문을 토대로 해서 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산업대학원 10기 재학 중에 금융연계라고 우리 임 교수님 주관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머리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세리코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있을 때는 했는데 물론 회장도 했지만은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여기 김수영 교수님 또 변 교수님 또 이제 임재환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하나의 추억으로 특히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평생 오래 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혹시 만약 여기에 그런 활동을 안 넣은 분이 있다면은 아마 큰 유익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필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사성도 많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놀랄 것도 아주 많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걸 정하면서 시사성은 있지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상당히 좀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면서 말 그대로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또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제목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한계성에 관한 소구인데 한계성이라는 건 이미 그 말 자체에서 내포되어 있듯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제. 지금 정책에는 100% 만족을 못한다.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계성이라는 용어를 3주 전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시사적인 게 3주 만에 많이 바뀌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어제 기사에 4.1 정책은 한계가 많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저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사전에 남보다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4.1 부동산 종합 대책인데 이렇게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원래 그 원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지 혹시 아세요? 제목 말이에요, 제목. 아는 분이 없습니까? 여기 다 부동산 종목인데. 실제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목부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활성화가 아니고 정상화예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상화 대책입니다, 정부의. 그럼 제목에서 내포하듯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지만 제목에서 보듯이 일단 서민이 먼저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상화라는 건 뭐예요? 이제 희복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아니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상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물론 대책은 되지만 정상화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단 정책 자체가 제목부터가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걸 공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감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몇 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내용에 들어가 보죠. 이제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정책 방향은 아예 딱 무엇이 바뀌었어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입니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그런데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 또 거꾸로 안 맞아요. 여러분들 경제민주화 용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창조경제 용어에 대한 개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창조경제만 모백경제를 벗어난 다른 경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더 아이디어, 새로운 뭐 이노베이션 위주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정치민주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경제민주화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죠. 이제 정치민주화를 이제 경제민주화 측면으로 조금 확대 접근하는 그런 부분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하튼 2013년도 정책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냐.